거기다 적으세요. 호구가 안 된다. 내 말이 좀 직설적이야 기억이 되는 거죠.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호구. 호구. 그래서 호구가 안 되려면 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환경. 호구와 환경은 완전히 민감한 거예요. 공장 그러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일할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는 자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는 전부 널려있다 안 널려있다 대한민국에 널려있다. 널려있다. 우리가 그런 정보 얻을 수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 전부 공공 데이터로 다 얻어낼 수가 있어요. 얻어낼 수. 하물며 경매정보 사이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업시설이라고 경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상업시설이라는 그 컴퓨터 단어를 집어넣으면 상업시설 단어만 이렇게 딱 분류가 돼요. 그 정도로 인터넷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공공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공공 데이터를. 그래서 절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 두 개 구분하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근린상가, 근린시설. 근린상가는 뭐라고 했어요? 구분건물. 구분건물이라고 했죠. 메토. 근린시설은 통으로 되어 있는 상가. 통으로 되어 있는 근린 건물 빌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이 어디 있지? 여기 있습니까? 네. 공장 보고 최소 10억을 봅시다. 감정가 10억 최소. 그래가지고 보면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표현 거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찾는 게 뭐예요? 이거는 yes에 no예요? no. 보지 마세요, 이런 거. 그 다음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네. 이게 너무하네. 그래도 발 안 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반을 입에서 위아래를 맞춰보세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다음 더 떨어진 거 봅시다. 이건 뭐예요? Yes. 다 같이 미소하면 이건 낙찰 받아서 돈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단 2차는 통과했죠? 네.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변경이란 말 나오죠? 변경이라는 건 날짜를 바꾼 거예요. 날짜를 바꾼 거고, 날짜를 이제 채권자가 변경해달라고 그러면 법원이 이제 날짜를 이렇게 그날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날짜를 바꾸는 것을 변경이라고 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만이죠? 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채권자. 이게 뭐냐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가 누구다? 경매 신청한 채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산림조합이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이걸 바로 밑으로 쭉 이거를 내려가란 말입니다. 내려가서 경매 신청 채권자를 찾으세요. 밀양 산림조합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매를 신청한 원인이 근저당권이죠. 요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뭐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통밥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내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쪽 분들은 안 보이시더라고. 이렇게 하고 할게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지연이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금융권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런 은행 있잖아요. 은행은 내가 돈을 빌려주고 원금은 1억을 빌려주고 120%를 잡아요. 채권 최고예요. 그럼 얼마예요? 120%. 그럼 반대로 이 1금융권이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 됐다. 그러면 통과하고 원금은 얼마 빌려준 거예요? 1억 빌려준 거라고 계산이 되죠? 이제 머리를 굴릴 수 있겠죠? 자, 2금융권은 1억을 빌려주면 130%를 잡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를 잡는 거예요? 1억 4천이죠?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만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몇 금융권인가를 봐야지. 이 채권자가. 그러면 120%인지 130%인지가 정해질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지금 몇 금융권이에요? 2금융권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몇 프로 잡는 거예요? 130%. 그럼 원금이 얼마일까요? 7억이겠죠. 대출이 되면 통밥 잡으면 그럼 7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 지금 이자 청구했어요? 9억 4천 얼마 청구했죠? 그럼 원금에다 이자가 뭐 많이 밀렸다는 뜻이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봅시다. 지금 여기 9억 4,200, 9억 4천이죠? 이거 기억해요? 9억 4천이 5억 4천보다 많아야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반만까지 넘어왔죠? 네. 그럼 이거는 진짜 거기다 적으세요. 대끼리 있는 거예요. 왜 대끼리, 죄송합니다. 잘 기억하시라고. 왜 그러면 지금 또 5억 4,400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3억까지 떨어지면 이 사람은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럴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에 나를 다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리겠지. 그럼 조금 더 달라고 그러면 6억은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 협상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이 최저 매각 금액보다 청구 금액이 작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2억밖에 안 돼. 이게 2억.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을 팔 이유가 없지. 왜 그럴까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금액이 낙찰되면 자기는 배당이 될 거 아닙니까? 배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팔지. 그리고 이제 뭐까지 달라간다? 원금, 이자, 지연이자, 집행비용까지 다 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안 판다고 해요. 그런데 지방이 아니라 신협, 축협, 농협 이런 데는 협이잖아요. 협이 뭐예요? 회원들이잖아요. 회원들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돈을 회원이 빌렸어요. 그랬는데 안 갚았다고 농협이 경매를 집어넣는 것은 농협이 자기 빵을 때리는 것은 맞겠다 이거예요.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팔냐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전화를 하지 왜 다른 사람이 전화하겠고 했냐는 거예요. 그 담당자들이 그 협회에서 많이 인간적으로 괴로운가 봐요. 그래서 거의 안 팔아요. 그러니까 논세일로 팔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전화해보면 거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금액이 명백한데 원금 이자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누가 논세일로 사러 온다 한다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거예요. 안 판다. 왜 안 판다? 회원들 핑계를 대요. 회원들이 와서 난리 친다는 거예요. 회원들이 와서 왜 팔았냐고. 왜 팔았냐고. 나 당신한테 빵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경매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파는 거는 왜 팔까요? 파는 거는 지금 이 금액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이 금액 사겠다는 사람을 놓쳐버리면 손해가 더 날 수 있죠? 그럴 때 파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 아셨죠? 그러니까 반만에 걸리지 않는 NPL 채권은 백날 전화해봐야 안 팔아. 자, 그러면 이 채권은 우리가
5억 5천에 배당 받아왔다 합시다. 사왔다 합시다. 아니, 6억에 사왔다 합시다. 얼마에 사왔다? 6억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반만 뭐예요? 배지. 배지. 배가 뭐냐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낙찰을 금액을 잘못 써갖고 10억의 낙찰을 받아들였어. 10억이. 그럼 다 같이 또 미소. 왜 미소를 짓는지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채권이 얼마짜리 채권이었어요? 10억짜리 채권이었잖아요. 그런데 경매를 9억인가를 집어넣었죠. 그런데 내가 6억에 사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온 채권, 그 채권을 가지고 나는 얼마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억을 배당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채권이 지금 10억짜리 채권이죠? 10억 5천짜리 채권이잖아요. 1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10억짜리 채권을 얼마에 사온 거예요? 6억에 사왔잖아요. 채권이 내 거죠? 내가 은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에 10억이 낙찰됐어. 그러면 10억을 다 내가 가져오잖아요. 그럼 나는 앉아서 얼마를 먹는 거예요? 4억을 먹는 거지. 다 같이 있어. 옆 사람하고 악수. 우리 한꺼번에 하자. 4억 벌라고 전화하고 막 아양 부리고 막 별짓을 다 해야 4억 보는데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저거 기도를 해야 돼. 미친놈이 하나만 더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